안녕하세요. 장미로다입니다. 캘리그라피를 처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캘리를 하면서 터득한 방법, 생각하게 된 부분들을 이 채널에 앞으로 담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정답이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저는 캘리그라피가 일반 손글씨랑 다른 점이 글씨를 쓴다라는 느낌보다는 선을 이용해서 글씨를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글씨보다는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캘리를 하더라도 한 가지 다 같이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캘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기도 해요. 바로 가독성인데요. 표현은 자유롭게 하지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글씨를 한글 캘리나 영문 캘리를 배경으로 사용할 때, 배경으로 사용한다는 건 내가 그 내용을 읽히도록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서만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가독성에 막 집중을 해서 캘리그라피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꾸밈 요소가 되는 글자들도 있어요. 꽃이라는 글자, 그리고 별이라는 글자 등등 다양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포인트를 나타낼 수 있는 글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완전히 읽히지 않을 정도의 뭉개짐으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지화 시켜서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글씨를 이미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포인트 되는 글자는 가독성에 굳이 지켜가면서 가독성이라는 틀에 갇혀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캘리그라피 기초 부분을 다룰 건데 지금 서두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캘리그라피의 시작을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붓이든 붓펜이든 선 연습을 가장 먼저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글씨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도구와 친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모나미에서 새로 출시한 붓펜과 쿠레타케 두 가지를 일단 꺼내는 놨는데 지금 제가 모나미랑 쿠레타케 비교 영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테스트를 하지 못했어요. 테스트하기 전이어서 오늘은 쿠레타케 붓펜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새로 준비를 하시면 이렇게 고무 링이 중간에 껴있어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제거를 하시고 이 노란 링을 빼고 다시 합체를 해주셔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합체를 했다고 바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 새 제품은 이렇게 분모가 하얘요. 분모가 하얀데 합체를 하고 링을 빼고 합체를 하고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잉크가 먹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서 하얀색을 검게 물을 들이겠죠. 이 상태에서 충분히 적셔준 상태에서 캘리그라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제가 선 연습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분모가 얼마만큼의 굵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먼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얇은 선부터 두꺼운 선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얇은 선, 붓을 좀 이렇게 눕혀줘서 두꺼운 선, 점점점 힘을 가해서 눌러줘요. 어느 정도의 굵기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이 붓펜은 22호 붓펜인데 이 정도의 얇은 선부터 이 정도의 두꺼운 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로도 연습을 이렇게 해보시고 마찬가지로 세로도
얘보다 더 얇아질 수 있어요. 점점점 두껍게. 붓을 아예 눌러서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깔끔한 선을 원한다. 지금 저는 얘를 그냥 이렇게 끊었거든요. 근데 깔끔한 선을 원한다. 그러면 처음에 첫 시작을 그냥 이렇게 찍어서 바로 가기보다는 살짝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마무리도 여기서 머물러서 다시 안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붓으로든 붓펜으로든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시작과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그리고 글씨에는 보면, 캘리를 보면 얇은 선으로 시작을 하다가 두껍게, 얇게, 그리고 또 두껍게, 얇게 이런 식의 글자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필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연습을 할 때에는 가로를 눌러줬다가 떼줬다가 눌러줬다가 떼줬다가 안 보이네. 눌러줬다가 떼줬다가 눌러줬다가 살짝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일직선인 선에서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구불거리는 선으로도 연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얘처럼 올라갈 때는 얇게, 내려갈 때는 두껍게, 들었다가 눌렀다가 얇게, 두껍게, 들었다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거를 또 반대로도 올렸다가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눌렀다가 얇게 눌렀다가 얇게 눌렀다가 얇게 이 연습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많이 해주면 좀 더 필압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 연습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해는 되시죠? 되게 처음 시작할 때 계속 이렇게 선을 긋고 막 똑같은 것만 하는 것 같고 되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수업에 있어서 선 연습을 가장 먼저 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붓을 다룰 때 지금 두껍게 할수록 얘가 머금고 있는 먹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갈필이 나오는데 연습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해줘도 되지만 계속해서 이런 갈필이 나오는데 붓을 사용을 하면 붓모가 망가져요. 충분히 얘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이 상태에서 계속 그으면 붓모가 다 망가져 버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붓펜을 많이 써서 붓모 끝이 되게 뭉툭해졌어요. 잘 보이시나요? 붓모가 엄청 뭉툭해요. 이렇게 뭉툭한데 처음 살 때는 되게 뾰족해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글씨 연습을 하면서 나만의 또 붓이 될 수 있도록 다듬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수명도 짧아지고 길어지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막 그냥 이런 여기에 먹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막 굴리고 뚜껑을 닫을 때도 그냥 푹 닫아버리고 하면 붓 끝이 다 갈라져 버려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남아 있어도.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붓을 뚜껑을 닫을 때도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게 조심히 이 안에다가 넣어서 붓 뚜껑도 이렇게 닫아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 연습이 충분히 됐다 싶으시면 자원 모음을 연습을 해요.
기역부터 니은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비읍시오. 니은, 지읒 써보면서 다양하게 써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똑바르게 만약에 쓴다면 쓰지 않겠죠. 가로도 똑바르게 이렇게 쓰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쓰는 스타일이 저한테는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저의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을 연습을 해보면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양들을 쭉 쓰다가 이 글씨 좀 괜찮은데? 나 미음 이렇게 썼는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면 얘를 킵해둬요.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내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이 모양을 연습을 합니다. 써봅니다. 써보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획을 여기는 좀 이렇게 길게 이런 식의 말이라는 글자를 쓰는 거죠. 얘를 찾아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음 모음의 연습을 충분히 또 하면서 써보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까지 충분히 집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을을 저처럼 연결해서 쓰는 분들도 있고 끊어서 쓰는 분들도 있겠죠. 다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겠고 다양한 글씨를 찾는 것까지 기초로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